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공무원학원의 이상구 강사입니다. 2020년 7급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총평 해설 앞으로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설하는 것 같다. 네, 시험들 잘들 보셨죠? 이제 외교부 입부를 꿈꾸시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준비하실 생각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난도가 궁금하셨습니까? 난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 막 공부 잘하는 몇 친구한테 전화를 돌려봤는데 약간 막 이렇게 힘들어 하고 울었다 이래가지고 와 엄청 어렵게 나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만점 못 받는데 90점대가 되게 많았어요. 국제정책 같은 경우는 뭐 최고점 하나 틀린 학생 그 친구가 수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과목 거의 100점 넘어있더라고요. 아무튼 간단하게 좀 총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출제 영역을 좀 볼까요? 1원이 열문항이 나왔습니다. 1원이 작년에 8개로 제가 기억되는데 2개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줄을 처음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저런 거. 앤더슨 규범의 생활주의, 요게 좀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집단사고, 러세션 기능주의, 글로벌 가버넌스, 문명 충돌론 등이 있었고, 인간안보, 8가지, 7가지인가 있었죠. 외교사가 하나 늘었더라고요. 40년대, 냉전시대사, 동북아 역사,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이슈가 좀 작년보다 4개가 줄었습니다. 11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줄쳐놓은 게 처음 나온 거예요. 워싱턴 컨센서스, INGO, 1번. 네, 저 3개는 새로 나오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죠. 뭐 이거 보코하람 같은 것도 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테러림 자체는 많이 나왔으니까 한두 번 나왔었으니까. 네, 첫 출제가 뭐 이런 겁니다. 네,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거 이제 줄 서는 거고요. 제2 이미지 역전도 처음 나왔고 워싱턴 합의 드디어 제 속을 썩게 되어 드디어 출제가 됐네요. 보코하람 국가 쌍속선 엔지오 하토야마 아베 큐의 쿼드 체제죠. 인간 발전 인간 개발 보고서. 제가 좀 고민해 보다가 A급으로 뭘 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좀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 4개를 좀 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A급. 항상 그 A급을 잡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정치 안보 제2 이미지 역전 이론 이런 것들은 익숙하였을 것 같고요. 앤더슨의 민족주의하고 규범의 생활주기 저것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요. 규범의 생활주기는 다행히 답을 찾는데 어렵진 않을 것 같다. 그 문장 자체에 답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좀 답을 찾을 때 신중하신 분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앤더슨 이야기는 좀 어려웠어요. 앤더슨은 조금 단답형이라서 앤더슨 처음 봤으면은 아마 틀렸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난도는 제가 느끼기엔 2021년도 유사해 보였고요. 뭐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특히 패권반 학생들은 뭐 이런 사람 많았으면 패권반 문제를 보는 것 같다.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막 예측이 힘들어요, 사실. 되게 힘든데, 뭐, 앤더슨, 뭐, 저런 이야기는 저도 예측 못한 거, 솔직히 못한 거거든요. 국제정치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동원해서 답을 유추하라.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나머지는 예측된 테마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체감 난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사 반영 문제 굳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워싱턴 합의 제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잖아요. 테러리즘 보코하람 문제 군비 통제 협정 INF 폐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관련 쟁점들, 뭐 쿼드 체제 이런 거, 또 핵무기 항상 핵박사 문제가 되니까 시진핑 3기 출범을 하니까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시진핑 이야기 또 나왔잖아요. 작년 나오고 문명 충돌론 미중 간의 충돌 문제 또 핫 이슈 아닙니까? 그다음에 쿼드 체제 아베 정부의 쿼드 체제 이것도 핫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시사를 반영한 문제 같다. 제가 꼽아본 겁니다. 저는 것은 시사 공부를 계속해서 신문 등을 참조해서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냥 써놨습니다. 해설을 들어보실 텐데 해설 들어보시면 아 그렇게 어렵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그 자세한 해설은 제가 해설지로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은 분석적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워싱턴 컨센서스 한마디로 뭐예요?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가 워싱턴 합의거든요. 구제금융은 수혜과 혜택과 동시에 부담을 준다. 이게 이제 워싱턴 합의가 위기를 당한 나라들에게 그 처방을 해주는 그런 거란 말이죠. 워싱턴 DC에 위치한다. 무역 자유화도 강조하고 직접 투자도 자유화시킬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정책 패키지여서 이걸 알면 되겠잖아요. 반세계주의자들 금융 자본주의 음모라고 비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제2 이미지 역전 이론 피터 고레비치 이야기죠. 네, 올해 나올 것 같으세요. 나왔습니다. 국가 내 속성이 아니고요. 국제 환경, 대외 정책에는 대내 정책에 있어서 국제 환경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다른 나라 산업화라든지 이런 거. 국내 구조와 정치 과정을 주어진 것을 보지 않고요. 국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는 거죠. 케네스 월츠가 제1, 3 이미지와 함께 제시했다. 월츠하고 대비해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월츠가 아니고 피터 고레비치 이야기고요. 국제적 요인이 어떻게 국내 정치 구조와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특히 변화시키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논점은 좀 쉽게 나왔는데 뭐 공부를 했으면 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40년대 외교 수사권을 순서대로 바르게 내려라. 그 외교사 문제 3개에다가 하나 더 4개 나왔는데 세 문제가 이 순서 맞추기였어요. 베를린 봉쇄 여기 48년 6월 24일 48년 철의 장막 46년 마샬 47년 6월 트루만 47년 3월 그 철의 장막 연설은 강조되는 게 아닌데 다라 이것을 잘 배열해 보시면은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순서 맞추기 문제 보면은 4개면은 한 3개 정도는 익숙한 거, 하나 정도는 좀 낯선 거 넣거든요. 덜 중요한 거.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 사건, 큰 사건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 보는 게 좋겠죠. 어차피 합격해야 되니까. 앤더슨의 민족주의는 상상된 공동체, imagined community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족이라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뭔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상상된 공동체가 앤더슨이 쓴 책의 제목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올해 문제는 그 세계 정치론 책을 좀 보고 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 패권반에서 다뤘던 건데 패권반 수업을 유심히 들었던 분들은 맞췄을 법한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핀, 모와 스킨 그의 규범 생활주기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 보면은 헉 그러겠죠. 당황할 텐데 어차피 이것은 이제 대세에 영향을 줄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야 돼요. 내가 공부를 1년간 열심히 또 2년 열심히 했는데
안 본 게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안 본 걸 거예요. 뭐 대학원에서 내가 이걸 전공해 가는 게 아니면은 그럴 때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좀 부끄럽지만 조금 부끄럽지만 처음 봤는데요.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잘 봐보세요. 이게 규범의 생활주기가 규범이 제시되고 만들어지고 적용되다가 소멸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규범은 적절한 국가 행동을 구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규범의 생활주기는 출현, 규범 폭포, 내면화 3단계로 구성이 된다. 규범 내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규범 위반에 따른 제재 두려움 때문에 규범을 준수하게 된다. 규범이 내면화되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겠죠. 이건 제가 보기엔 아마도 다 맞췄을 거예요. 문장 자체에 답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뭐 다 그러진 않지만 그 문제 속에 맞출 수 있는 단서를 넣어두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2020년 국제법 시험지를 제가 보면서도 너무 낯선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데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해설 준비하면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런 단서들을 좀 넣어놓으려고 그래도 얘를 썼구나. 휴먼 빙이시구나. 출제자분들이 농담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시험장 가서 다 당황하죠. 당황하는데 조금 더 덜 당황하는 사람이 좀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설득을 사용한다 이런 거고요. 요거는 해설지가 쓰고 있으니 해설지 다 쓰게 되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그 세계 정치론 책에서 나왔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다루는 분야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 찾아봐도 읽어봐도 그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론이에요. 그 앤더슨 이론도 마찬가지고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그치만 그 영국서 나온 책에는 뭐 민족주의, 뭐 인권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규범 국제정책이라든지 아마 그런 책에서 좀 참조해서 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확인해보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리즘, 정치 이념적인 폭력, 인질 납치 등이 있을 것이다. 보코하람의 납치 사건 이것은 그 서구 문명에 대한 반발, 반감, 분노 이것을 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테러리즘의 중요 목적은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그 이런 것들을 보면 기사를 항상 열심히 봐야 되겠구나. 예? 그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기사를 올리는 분도 계셨는데 대단하다 되게 싶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단톡방 있어요. 아시죠? 단톡방 들어오세요. 우리 들어오실 분들은 거기다 기사를 올리거든요. 뭐 보고 올리라는 얘기 보고 의미가 있다. 기사를 계속해서 접하는 게 의미가 있다. 예. 자, PKO인데요. 이게 중립성 원칙에 대한 거. 1번이 중립성 원칙에 대한 거예요. 강대국들은 그러니까 상위 의사국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중립성 원칙이거든요. 그게 딱 나왔네.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헌장 6.5장이라도 하고 지역기구와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답은 뭐 간단하게 나온 거 원칙이 있어서 나온 것 같고요. 다음 집단사고는 늘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을 때 진작되고 유지가 된다. 집단사고가 안 나타납니다. 강력한 지도가 없으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피그만 침공 사건 실패 사례죠. 집단사고 오류로. 그 다음에 집단사고 과도한 생략 선택적인 정보 처리 등이 오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요. 징후 특정 정책안에 대한 의견을 추구 압박 등등입니다. 반대자에 대한 부정적 압박 아드맨 아웃 그랬죠. 돌출자 배제 성향이라고 그러죠. 네, 이것도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쉬운 문제 갖고 기출을 낸 거니까 항상 늘 나오는 거잖아요.
냉전식의 주요 사건, 또 사건 순서 맞추기 나왔잖아요. 쿠바 미사일 62년 10월, 아프간 79년 12월, 우스령 19년, 상해 공동성명 72년 2월달. 이건 그냥 아주 쉽게 낸 겁니다. 냉전 시대사가 되게 중요한데, 네, 아주 쉽게 낸 거예요, 이것은. 일단 러셀의 민주평화론에 대한 거죠. 제가 늘 민주평화론은 학자들이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학자. 그리고 국가상 속성론, 국가 자체 속성론 아셔야 되거든요. 러셀, 기업번에 비폭력적으로 접근한다. 니은번에 민주국은 비민주국과 전쟁을 합니다. 이분은 국가상 속성론자인 걸 알고 있니?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국가상 속성론, 국가자체 속성론. 권력본리, 견제균형, 여론 등의 제도에는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 이게 이제 제도 모델이죠. 규범 모델, 제도 모델이 있는데 롤셋은 제도 모델이거든요. 제도 모델을 더 강조하거든요. 또 상호전이 강화되면 전쟁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할 것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디귿 리얼 되는 거네요. 네, 11번. 굉장히 제가 10년간 책에다가 계속 써놓고 강의했던 내용인데 드디어 출제가 됐네요. 이건 제가 강의하면서도 뭐 이런 것까지 될까 싶은 마음이 드는 사실 그런 부분인데 출제가 됐어요. 유엔 이야기니까. 자, 보면은 일반 협의, 특별 협의, 명부 등재. 야, 이거 나왔어요. 이거 경사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경사리에서 정하는 겁니다. 일반 협의, 특별 협의, 명부 등재 지위. 그 일반 협의지에 들어가는 거 한두 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는 안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사리에서 다룬다는 거 나왔네요. 자, 주요 군비통제 협정 ABM, SALT I, 그 다음에 중거리 핵무기 폐기는 INF죠. 이것도 제가 보기엔 트럼프 행정부에서 INF 폐기한 거 요새 최근에 계속 노래를 불러왔던 내용이잖아요. 신기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니 잘났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신기해서 정말 그 최근 사례들을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제가 가르친 것에서 많이 안 빗나갔으면 다행스럽지 나 잘났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휴, 다행이다 이거죠. 늘 조마조마해요. 1년 내내 계속 이슈저도 쳐다봐야 되고요. 또 새 책 나오면은 뭐 딴 거 없나 찾아봐야 되고 뭐 들어가는 찾아봐야 되고 또 새롭게 나온 건데 교수님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부랴부랴 정리해가지고 이런 수업 시간에 또 패권마 수업 시간에 또 문제풀이 반에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고 저도 그런 인생입니다. 출제자에 비해서는 저도 을이거든요. 뭘 내실까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좀 책에서 많이 안 벗어나면은 좀 다행스러운 거예요. 뭐 한두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워낙 넓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많이 안 벗어났다. 뭐 다행스럽다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네, CTBT 같은 경우는요 늘 나오는 거죠. 96년 모든 형태 실험도 하는 거 쉬운 겁니다. 근데 동아시아 역사적 사건 그랬죠. 이게 류큐 병합이라는 게 이게 처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류큐 병합이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네. 순서가 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일수호 조약이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병합보다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순서 맞추기인데 하나 독특한 것을 넣는구나. 나머지 근데 다라가 쉬운 거기 때문에요. 순서 맞추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동아시아 국제관계 옳지 않은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늘 다뤘던 거, 늘 나오는 거죠. 주권 회복, 안보적 체결, 51년 9월 8일. 딱 요거 순서를 했더라고요. 원폭 투하가 포츠담
선언보다 나중이잖아요. 포츠담 선언, 무조건 항복해, 못해, 원퍽 두 발 쏘고 무조건 항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를 낸 거예요, 순서. 가스라 테프트 각서 1905년 7월달 요거 내용 아실 거고요. 일본도 베르사유 조약의 1차 대전 승전국 아닙니까? 산둥반도 남양군도에 대한 독일의 이권을 양도받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외국 조약에서 워싱턴 회담에 가서 상담을 처리하게 됩니다. 국제정치 이론, 공격적 현실 권력국대 후성주의 행위자들과 환경 상호작용 결과로 존재한다. 막스주의는 계급을 행위자로 존재한다. 신경균이 아시겠죠? 경제통합 또는 그 비정치적 통합이 정치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되는 거죠. 얘도 아시겠죠? 늘 나오는 완전 B급이에요. 틀리면 언구제로 버린다. 자, 핵무기 옳지 않은 것은 NPT 가입하자는 보유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미국의 승인을 받고 있는 나라죠. 왈츠 또 나왔네. 왈츠는 핵 낙관론자입니다. 확산이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 그래서 managed preparation, 탄력전기 다국체제에서 늘 했던 이야기죠. 네, 이후 전장에서 직접 사용된 적은 없다. NPT 5개. 자, 시진핑 나왔는데 얘도 너무 쉽게 나왔죠, 그죠? 중화민족의 위대한 풍, 중국 뭐 대만을 인정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 아시겠죠? 예?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헌법 포함 1대1로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것도 문제 나겠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딱 그게 중요하거든요. 수평적이냐 관계가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냐 수직적인 핵심이거든요. 딱 그거 됐죠. 수직적 국정 운영이 아니겠죠. 수평적 국정 운영. 네, 정부하고 비정부 행위자가 대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어떤 방식을 글로벌 거버넌스라 그래요. 네, 그거 아시면 되는 거네. 전쟁 원안법은 뭐 그냥 심심함 내는 것 같습니다. 자, 닉슨이 거부권행사 했으나 전쟁 확정을 했고요. 네, 여기 주로 나왔었죠.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자율권을 규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다. 그렇죠? 60일 플러스 30일이죠. 또 48시간 내에 통보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늘 했던 거.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봐야 되는구나 일단은. 아시겠죠? 요것은 이제 그냥 그 올림픽 정신 참가자들의 좌절 금지, 좌절 방지용 문제입니다. 국제연맹은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 제1편에 들어간 거죠. 1차 대전 결과로宣言한 것이고 IMF, IBRD, 가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2차 대전 이후 국제 경제 질서의 3주 체제죠. 3 pillar system. 3주 체제. 원래는 가트가 아니고 ITO였어요. IT 작년에 나왔던 거 ITO. 문명 충돌론 얘가 드디어 또 나왔네. 마무리 특강 때 다룬 거 아시죠? 네. 저 신기가 있는 거 아시겠죠? 문명 충돌론 나왔어요. 이거 올해 항상 얘는 그 1순위니까 얘는 0순위니까. 2번 보면은 갈등 원인은 문명 내부가 아니겠죠. 문명 간 충돌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원래 이거 3번 9개 다 내야 되는데 9개를 이제 암기식으로 내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죠. 네, 여기 뭐 불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거든요. 9개인데 그냥 등으로 퉁 치셨네요. 지혜롭게 내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잘 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22번은 뭐 그냥 항상 고전적인 주제입니다. Corporation 안하게 시너질 주장이죠. 무정부, 상대적 이득, 패권 있으면 된다. 이익과 정체성 이런 건 그 시너질 주에서 안 변하는 거예요.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구성주의 이야기를 살짝
꽁 끼워놓은 것이다.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본 외교 정책 요시다 독트는 늘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전하고 경제 성장에 주력하자. 플라자에 나왔죠. 플라자 루브르 차이점 아시죠? 플라자가 언제입니까? 85년이죠. 87년으로 나왔어요. 네, 플라자가 엔화가치 상승 맞거든요. 근데 이것은 연도가 85년이에요. 연도내수요. 87년이 루브르, 87년이 플라자입니다. 그거 내수요. 하토야마 나왔죠? 민주당 내각. 이거 나올 것 같아서 하토야마. 일본도 이렇게 내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토야마. 대등한 민주당 정부거든요. 대등한 미일 동맹관계. 1년 만에 끝났어요. 내각이. 아베죠. 쿼드. 아베 3기 쿼드에 참여했죠. 인도 태평양 전략, 인태 전략에서 핵심 축 들어갑니다. 호주, 인도, 일본, 앤 미국 이렇게 쿼드죠. 쿼드 네 나라. 자, 요금이 24번 인간 발전 보고 야 이거 나오는구나. 저는 이제 항상 그 가르칠 때 세모 하세요 그러고 세모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꼭 나올 건 아닌데 유엔에서 나온 거죠. 유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늘 했던 겁니다. 진짜로 나왔어요. 그래서 7개인가 들었는데 이게 7개인가 그렇고요. 그 정치 안보와 공동체 안보 이 내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정치 안보와 공동체 안보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딱 정치 안보가 나왔어요. 나 신기가 내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떡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장난치는 거니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강사가 뭐 저래 저럴 수 있는데 저는 좀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조금 기본 강의 할 때는 장난 좀 칩니다. 심화반부터 할 때는 이제 장난치면 째려보실 것 같아가지고 잘 안 쳐요. 자, 정치 안보가 바로 3번이고입니다.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과 정보 자유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정치 안보. 그래서 인간 안보의 범주를 7개로 나눴거든요. 그 중에서 정치 안보를 물어봐주세요. 이것도 좀 자세히 아니었으면 어려우셨을 거예요. 디테일하잖아요. 이것도 아마 좀 A급으로 예상을 하고 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국제기구 이것은 제 생각에는 1차 대전 이후죠. 1919년 창설됐다. 자, IMF 2차 대전 이후지 않습니까? 나토는요 49년이에요. 만국우편연합은 제가 전문기구 강의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 설립 연도는 체크하세요. 내용보다는 특히 19세기에 된 것도 있죠. 만국우편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 생각이랑 좀 약간은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한 20년간 이렇게 국제정책을 이제 시험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약간 좀 감각이 생기는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국제노동기구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찾는 것을 소거법이라던데 소거법으로 찾아라 이런 거죠. 어떻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어때요 여러분? 해설을 들어보니까 문제 어려웠습니까? 어떠세요? 그닥 안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난도는 뭐 작년과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2023년 대비 학습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예전과 비해서 제가 특별히 덧붙일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정리해봤는데 당연하죠. 기출 테마 확인과 철저한 정리. 이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이게 급선무예요. 일단 기출 테마를 확인하고 그걸 책에다가 잘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저리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잡아야 돼요. 기본서에서 예상 논점들 빠짐없이 정리하자. 그러니까 올해는 좀 다행히 제가 예측했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 아직 안 나온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건 A급이다. 이건 뭐 꼭 나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체크를 해 두시고요.
외교사 연필 항상 그러는데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가리지 말고 기양하는 거니까 좀 디테일한 것도 좀 구분해 놓으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 이론들 세심하게 체크하자.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서포트 밸런싱 연성균형론이 나와야 될 차례가 아닌가. 네, 뭐 제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최근 이론들은 많이 나왔죠. 이제 수천출인단 뭐 청중비용 제2미 역전이론 이론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정세 체크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제가 지금 순환반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마음 먹고 매일 해라고 얘기해요. 매일 everyday 하세요. 아침에 제가 어제 안 하시면 손 들어봐 그러니까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킹 받네 화를 냈는데요. 매일 봐야 돼, 매일.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도 봐야 되고요. 요새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중견 강대국 한국 외교관인데 좀 무식하지 말자. 기본 지식에다가 좀 시사도 좀 확실하게 알고 좀 들어가자. 똑똑해지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신문 좀 잘 봅시다. 그리고 우리 순환반 또 인강반 이런 단톡반에 잘 올리자. 이런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행본은요, 제 생각에는 세계정치론, 이건 이제, 1년 미만 차들은 좀 버겁긴 할 것 같긴 한데, 패권만 오시면은 제가 줄을 다 쳐드려요. 줄을 주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셔도 되니까, 단행본들은 최소 4권 정도, 세계정치론. 이 세계정치론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데, 올해 출제를 좀 보고는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변환의 세계정치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죠? 현대 외교정책론도 좀 나오고요. 또 컴팩트 국제관계학 같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4권 정도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최소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역시 다음 주죠. 11월 5일 토요일 3시 노량진 해커스에서 학습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패권반 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시간을 내셔가지고 참석을 하시기 바라고, 끝나면 제가 보통 1대1 미팅도 제가 해드리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계속 줄 서고 계셔가지고 2시간 이제 밥 못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도움 되면 하려고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1대1 미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